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는 나 8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한 번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녹화를 하는 요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 혹시 뭐 고칠 게 없을까 이제 점검을 해보고 토요일쯤에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데 뭐 한 번 녹화하고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고쳐서 다시 찍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목요일 날 녹화하면은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오늘은 이제 재수할 때 그 화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.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뭐 조선은 조선대로 뭐 소묘는 소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, 워낙에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주무르고 이런 거를 좋아해 가지고 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껌을 가지고 주물럭거리면서 뭐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하면서 혼자서 방바닥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혼자 밀고 다니면서 이제 상상의 전쟁을 하는 거죠. 뭐 그렇게 혼자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 외로움을 달랬다 이런 표현하기도 뭐 그만큼은 정신적으로 이제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놀았지 그게 뭐 외롭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면서 만들면 또 워낙 어린애가 그렇게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른들이 보면은 아, 그 녀석 참 손재주 좋네, 잘 만들었네, 이런 뭐 칭찬인지 뭔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또 그 말에 읊조려 가지고 또 더 열심히 이제 만들고 그랬었는데, 그래 이제 조소는 어느 정도 이제 진흙 주무르는 작업이 재밌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석고상을 갖다 놓고 이제 열심히 그 비슷한 형태로 이제 빚어내는 뭐 그런 훈련을 했었고, 이제 소묘는 이제 그 평면에다가 그 석고상을 그리는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이제 그 석고상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었는데, 그해 한 가을쯤, 그러니까 여름은 지났고 초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.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, 하루를 이제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더니,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살펴봐도 좀 엉성했던 것 같아요. 그 그림이. 이렇게 보시더니, 뭐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몇 군데 지적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, 야, 중학생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이러시는 거예요. 내 딴에는 참 죽으라고 이제 소묘를 열심히 했었는데, 중학생이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야말로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죠. 그러니까 좀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, 아무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충 내려놓고 다시 이제 새로운 백지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, 사람이 흥분이 되고 그 화가 나니까 그림을 제대로 이제 그려지지도 않고 그냥 연필을 박박 그어대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사실 그
화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났는가 하는 거는 그날 또 이제 화실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이제 몇 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제 같이 이제 놀아먹는데, 저는 이제 재수할 때였고, 그때 이제 그 고3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, 형 이거 하고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주다가 슬그머니 이젤에다가 앞에 그 아이스크림을 놓고 그냥 가더라고요.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, 그날 그렇게 이제 도화지를 박박 그어대고 앉아있는데 눈에 살기가 돌아가지고 말을 걸기가 무섭더라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나 있었는데,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집에 와서 또 곰곰 생각을 해봤죠. 내가 도대체 진짜로 감각이 없어서 그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뭐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뭐 고1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수채화 연습도 하고 소묘 연습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면은 그림을 더 잘 그렸을 텐데,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술의 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,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껌을 만지작거리던 그 손재주 하나 믿고 이제 조소를 하겠다고 이제 덤빈 상태였는데, 이게 내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학생보다 못한 실력을 가지고 과연 대학 입시에 합격할 수가 있겠는가.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.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였어요. 이제 그날은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이제 화실에 가가지고 하루짜리 자고 나니까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서, 그래 뭐 어차피 시작한 거 오늘은 하여튼 뭔가 끝장을 한번 보자. 내가 그릴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, 그래도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새 도화지를 이제 이젤 앞에 이제 펼쳐놓고, 요즘은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, 그 석교 소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석고 사항이 주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작되었던 그 조각상들을 그 석고로 그 모형을 본뜬 그런 그 석고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, 아리아스라고 그 머리카락이 엄청 꼬불꼬불해하고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석고상이 있습니다. 그 석고상을 이제 아침에 대략 한 10시 정도부터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, 대략 한 오후 4시쯤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침에,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화실에 가서 그리기 시작해가지고,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올 시간까지 그렸으니까,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꼼짝 않고 앉아서 이제 그 석고를 그렸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되었을 때, 그 선생님이 이제 또 그 석상 이제 내가 그린 거를 보시더니 그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쪽이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를 좀 살짝 걷어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.
그런데 그러니까 소묘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지우개라는 도구가 일반적으로는 뭐 틀린 거 고치는 거, 뭐 잘못 그린 거 이제 지워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소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틀린 걸 고친다가 아니라 밝은 데를 어둡게 그릴 때는 연필을 쓰고 어두워진 것을 밝게 그릴 때는 이게 지우개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지우개를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지우개를 사용하는 그 터치감은 그 지울 때 이렇게 박박 문질러서 지우는 게 아니고 이게 톡톡 두들겨 냈을 때 그 부드럽게 그 음영이 느껴진다든가 그런 그 효과를 살릴 때는 살짝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진 부분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지우개를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걷어내라고 얘기하시는 게,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조금 그걸 밝게 걷어내서 조금 더 밝게 내주면은 저 어떤 공간감이나 입체감이 더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셨거든요. 근데 이제 밝은 부분이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 중간 톤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3분의 1 정도 되고 또 어두운 부분이 3분의 1 정도 됐었는데 그 어두운 부분에서 그 아주 칙칙하고 어둡게 된 부분을 지우개를 이제 톡톡 두들기면서 그 부분을 살짝 걷어냈더니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그 효과가 단순히 그냥 덜 어둡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역광 효과라고 하는 그 어떤 석고상의 입체감이 확 살아나는 것이었어요. 사실 논리적으로는 원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설명을 할 때 밝은 부분, 즉 가장 밝은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영적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 맨 뒤쪽으로 가서는 역광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밝아진다 하는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제 미술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였는데 그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그 속고상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그거를 관찰을 못하고 이제 늘 놓쳤던 것이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형태를 잡아내는 것, 그러니까 그 모양은 제대로 이제 석고상, 그러니까 화면에 배치가 되었고 그랬는데 그 어두운 부분에서 그 반사광이 들어오는 그 끝부분을 너무 어둡게 처리해서 그것이 좀 답답하고 이제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그 부분을 걷어내니까는 그 공간감이 확 살아가면서 어떤 3차원적인 입체감이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. 그것을 그냥 물론 그것도 바로 그 화면 앞에 바짝 붙어 가지고는 사실 잘 못 느낍니다, 그런 거는.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제 그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서 보니까 그 입체감이 확 살아가면서 아 이거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확 살아나는 것이었어요. 우리가 이제 그 종교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과 제가 이제 그림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안이라고 할까 각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거의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구상을 누가 못 보게 가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
또 그러한 그 어두운 부분에서 그 반사광 부분에 또 음영 처리 같은 거를 누누이 정말 몇 달 동안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실제로 내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, 그 전날 선생님의 그 어떤 중학생도 이거보단 잘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뭐 꾸지람이라고 할까, 어떤 그 비난이라고 할까,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에이 나는 틀려먹었어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다면은 그런 깨달음이 오지는 못했을 텐데, 그 선생님의 그런 비난이 결국은 나의 개안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. 그 전날은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, 왜 나를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고 깔아뭉개는 것일까라고 원망도 되었고 그랬었는데, 그 반사광을 통해서 그 석고상이 가진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리석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.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전날 느꼈던 그 원망이나 아쉬움 이런 감정은 싹 사라지고 정말 맨 땅에서 저기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날 뭐 아리아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, 그 다음 날은 이제 좀그 가벼운 터치로 그릴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다른 이제 석고상을 이렇게 그리는데, 그 석고상 자체가 그 전에 봤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는 그 입체감이, 그러니까 꼭 그림을 완성이 되어야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, 선 몇 개 안 그렸을 때도 처음부터 그러한 그 볼륨감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차이점이 그다음부터는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. 약간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그날도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더니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입체감은 좀 감을 잡은 것 같다,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. 뭐 그것이 뭐 칭찬이라면 칭찬이고, 물론 그건 이제 객관적 평가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개안이 그 어떤 깨달음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때는 더더욱 이제 고맙고, 아 이제는 이 방식으로 그려나가면 되겠구나라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. 물론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입시에서 합격을 뭐 보장하는 그럴 정도의 실력이 향상되었던 것은 아니고, 단지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뒤늦게 저는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안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과는 물론 제가 그린 그림들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, 적어도 그 이전에 그렸던 그 어떤 답답함은 사라지고, 어떤 그 공기가 통하는 그런 공간감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그 석고상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이제 어떤 자부심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
그 뒤로 계속, 아, 이게 내가 그림을 포기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구나라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